차라리 자습 시간을 주던가 해야지 적당한. 자, 6쪽인데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명제가 어떤 아이인지 또 알아봐야겠죠. 그냥 집합의 연장선 산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수업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합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근데 다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잘 하고 이쪽 단원을 접근을 해야 덜 헷갈리고 이해가 좀 됩니다. 그래서 명제란 거기 정의가 써 있는데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이나 딱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참입니다, 거짓입니다를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조건이라는 아이는 상황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계속 성격이 변해. 참거짓의 성격이 계속 변하는데 얘는 변하지 않아. 참거짓의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참이면 끝까지 참이고 언제나 얘는 상황에 따라 바뀌어. 이런 거지 뭐. 2는 짝수다. 이건 명제잖아. 항상 참이잖아. 그치? 근데 x는 짝수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x 값이 뭐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 이게 명제입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명제. 그래서 명제와 조건의 차이는 얘. 그러면 조건이라는 아이의 특징은 우리가 저 뭔지 모를 이 자리를 변수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변수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이때 이 조건을 참을 만드는 x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 저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건을 참을 만드는 아이가 진리집합이니까 또 집합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조건과 진리집합이라고 해놓고 표현이 뭐 되게 어려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진리집합은 예를 들어 여기선 2, 4, 6, 8, 점점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조건제시법으로 x가 뭐 x는 짝수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이제 조건에 관련돼서 하는 말은 명제나 조건들 다 부정이란 걸 취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부정. 그냥 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자는 거야. 근데 이제 명제에서 그게 좀 중요해. 부정. 조건의 부정이야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면 되는데 명확한데 이 명제의 부정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제 푸는 스킬로서 작용을 할 거예요. 명제의 부정은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명제가 이렇게 참인 명제가 있어. 얘를 부정해버리면 2는 짝수가 아니다가 되지. 그치? 그러면은 이 명제는 거짓이잖아. 그쵸? 그래서 명제는 참과 거짓의 성격이 부정을 하면 바뀌어버리거든요. 항상 참인 명제를 부정해버리면 항상 거짓이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쓰게 될 겁니다. 명제를 부정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잘 가져가셔야 돼요. 명제는 부정하면 참 거짓의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 근데 조건을 부정하면 그냥 여집합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x는 짝수가 아니다니까 x가 짝수인 걸 만족하는 게 얘지. 그럼 x가 짝수가 아니다는 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집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조건 P 또는 Q, P 그리고 Q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어제 집합 설명할 때 합집합은 또는 교집합은 그리고 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조건 2개 주고 그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구해봐. 이런 거 뭐 만족하는 거든 합쳐봐.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명제는 이제 이런 종류도 있어 라고 명제의 세계를 확장시킵니다. 지금 내가 명제랑 조건을 비교했잖아. 이제는 합칠 겁니다. 즉 조건과 조건의 관계가 명제로서
써 이야기가 될 거야.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문장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 뭐가 있을까? 거기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게 있네. 거기 7페이지 맨 밑에. 7페이지 맨 밑에. X는 3인 모든 실수 X. 뭔가 뭐 이런 게 아닌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만들게. X가 짝수면 X가 2의 배수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건 두 개를 합쳐놓는 거, 연결을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뭐 X가 짝수인 자연수면이라고 해야겠다. 정확하게. X가 짝수인 자연수면 X는 2의 배수이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이거 참이지?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끊어보면 X가 짝수인 자연수다. 조건 하나. X가 2의 배수다. 조건 하나. 두 개 연결시켜서 명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는 이렇게 만들어도 항상 참이다, 항상 거짓이다. 얘도 항상 참인지 항상 거짓인지 여러분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제예요. 조건 두 개 연결되어 있으면 명제로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 개념하고 모든이나 어떤 그게 좀 자주 나옵니다. 모든이나 어떤이 자주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얘들아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모든과 이제 어떤을 비교하는데 모든 자연수는 양수이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지. 그치? 단 하나의 예외도.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은 얘는 항상 단 하나의 예외도 있으면 안 돼. 단 하나의 예외도 있으면 안 돼. 허용하지 않아. 근데 어떤 자연수는 뭐랄까 같은 명제 이렇게 표현해볼게. 어떤 자연수는 양수이다 하면 어떤의 의미는 주어진 명제를 만족시키는 단 하나만 있어도 돼. 그러니까 모든은 단 하나의 예가 있어버리면 항상 거짓이 돼버리고 어떤은 단 하나의 예시만 있어도 이상을 만족하는 예시만 있어도 참이네. 이게 모든이나 어떤의 차이야. 괜찮아? 그리고 그래서 거기 유념할 것 보면 주어진 명제를 이제 부정해봐라는 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명제 세개를 확장시켜서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놓은 그 문장 거기다 모든이나 어떤까지 얹어가지고 주어진 명제를 한번 너네 부정해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랑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마이너스보다 크다. 그리고 어떤 양이 그 주어진 명제 3개 있지. 그거 옆에다가 한번 진짜 부정해봐 여러분들. 부정은 하면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모든은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어떤은 부정하면 모든이 되거든요. 그런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건데 한번 고민해보세요. 응? 우와. 그래, 개념 설명이. 개념 설명 찍어보면 이 명제가 사실 아침 특강에서 이렇게 깊게 다룰 건데 정규반에서는 사실 거의 깊게 거의 다루지 않을 정도로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오늘 하면 할수록 알겠지만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당연한 이야기를 엄청 멋있게 풀이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수학을 다 할 겁니다. 자, 일단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한다.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부정할 건 정해져 있거든. 모든 그리고 여기 이 두 개 부정하면 돼.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하다.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부정해버리면 상황이 반대로 되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1 이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또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x이다 라고 하면 얘는 모든
모든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x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게 맞잖아. 그쵸? 그쵸? 헷갈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헷갈리는 거 이거. 이게 진짜 제일 헷갈리는 건데 많은 친구들이 오케이 모든 부정 오케이 이거 부정 오케이 근데 얘는 부정해야 안 해. 바꿔 안 바꿔. 이게 문제야.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 이거랑 비슷한 의미야 지금.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부정하면 모든 양의 실수 어떤을 모든으로만 바꾸잖아. 이거 전체 집합이거든 얘들아. 이 말이 이 명제에서 이 상황에서 따질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얘네 따질 거야 라고 하는 거나 전체 집합이 지금 바뀌지 않아. 이건 그대로야. 그리고 뒤에 있는 것만 바뀌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9이다. 전체 집합은 부정할 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x가 3보다 큰은 전체 집합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가 자꾸 헷갈리네.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천천히 말장난을 시작해 봅시다. 결국엔 느끼겠지만 말장난이 좀 심합니다. 한번 1, 2번 풀어보세요. 1번 풀어보세요. 그냥 전체 집합이야. 모든 양의 실수 바꿔야 돼. 여기 전체 집합. 자, 1번의 명제가 아닌 것은 자 명제다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상황에 따라서 참거짓 성질이 바뀌는 거니 안 바뀌는 거니를 묻는 거라. 선택지 1번 보면 2x 더하기 8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 이거 그냥 평소처럼 부등식 풀면 x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게 나온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큰 x면 참인데 아니면 거짓이라는 거잖아. 그치? 참거짓 바뀌죠?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정답 1번. 이 조건을 얘기하는 조건. 2번 다음 중 참인 명제는 이라고 하면 이거죠 이거. 선택지 5번이죠. 양쪽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양쪽이 같은 숫자를 곱해. 그러면 역시 똑같죠. 언제나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느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 문제 3번 풀어보세요. 문제 3번. 말장난이죠? 이거도 제일 헷갈려하는 거예요. 헷갈려. 주어진 조건을 해석해봐 일단 먼저 그러면. 주어진 상황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나와야 돼. 언제? 언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 언제? 모두 다? 0이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 해석하면 A는 B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잖아. 그리고 B는 C 그리고 C는 A야. 그렇죠? 이걸 부정해봐. 그럼 A는 B를 부정하면 A랑 B가 같지 않다.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돼. 여기도 이렇게 되거든. 부정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선택지에서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야? 결국 5번이야. 5번. A, B, C 중에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거 있잖아. A는 B 또는 B가 A랑 B랑 다르거나 또는 B랑 C가 다르거나 또는 C랑 E가 달라. 다 합치면 이게. 그러니까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다른 게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겁나 헷갈립니다. 이 논리 파트가 들어갔어. 이게 이쪽은 수학이라기보다 좀 국어 느낌이 강해서 또 이제 이과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이 명제 되게 하기 싫어해. 집합 명제 들어가면 재미없다고. 이번 시험 준비하기 싫다고. 엄청 찡찡대는 파트. 그러면 한번 5번 또 해보세요. 5번. 또는과 그리고도 서로 부정관계에 있습니다. 또는과 그리고도 서로 부정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에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된다라고 보잖아. 그러니까 and와 또는은 서로 부정관계에 있습니다. 조건 P 또는 not Q라는 게 있대. 조건 P 또는 not Q라는 게 있대. 얘를 너네 한번 부정해봐 라고 했어. 그러면 P를 부정하면 not P가 되고, 내가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요 앞에 있는 물결은 내가 이기호 빼먹었네. 큰일 뻔했네. 요 앞에 있는 물결은 얘들아, 어떤 조건 앞에 있는 물결은 not이라는 의미를 저렇게 수학적 기호로 그냥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 취한 결과물이에요. P 또는 not Q면 Q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돼서 Q의 부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P 또는 not Q를 부정할 거야 하면 P를 먼저 부정하면 not P라고 해서 P가 아니다를 이렇게 물결 P 하고 5원은 부정되면 and가 되고 또는은 부정되면 그리고가 되고 not Q는 부정하면 Q가 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지. 이렇게 괜찮아? 그럼 이거를 이게 조건의 세계잖아 얘들아. 조건의 세계잖아요. 조건의 세계는 이렇게 안 풀고 항상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보통은 진리집합으로 데리고 갑니다. 기호 자체를. 그러니까 not P, P가 아니다를 만족시키는 X 값들의 모임을 라지 P, 조건 스몰 P에 대한 이 조건 스몰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는데 not이 붙었으니까 여라가 붙습니다. 집합의 세계로 얘기를 하면 P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and니까 교집합이 될 거고요. 그리고 Q는 라지 Q라고 진리집합을 그냥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집합의 세계로 따지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조건 P가 저렇게 생겼고 조건 Q가 저렇게 생겼잖아. 어쨌든 우리 납P 필요하네. 그럼 납P는 뭐죠? 저 조건의 납P는? 저거 부정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돼? 범위가 이렇게 뒤집히지 않아? 저 의미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nd 이게 이제 어떤 의미예요?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고 and x가 3 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거 부정시키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 또는 x가 3보다 크다가 될 거고 q는 그냥 오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3 이상 x 5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지금 우리가 and 즉 교집합의 개념으로 보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이상 x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 이제 식계산도 아니고 막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막 쉽지 않겠네. 자, 그러면 한번 8번 풀어보실래요? 이 진리집합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봅시다. 이 8번 문제가 딱 좋겠다. 이 진리집합에 대해서 익숙해져 봅시다. 각각의 조건에 맞는 각각의 전체 집합이 정해져 있구나. 각각의 조건에 맞는 진리집합을 써보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즉 x가 2 이상이래. 그러면 2, 3, 4, 5가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될 거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은 그냥 조건 Q만 보면 마이너스 3하고 있는데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3은 없으니까 얘는 2만 진리집합이 되겠네요. 이렇게 실제로 구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Q가 P에 포함됩니다 라고 집합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이들을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 풀어보세요. 10번 명제랑 계속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막. 그래도 아침 특강 숙제 막 난이도 쉬워지고 줄여져가지고 좀 괜찮지 않나요? 좀 괜찮으셨을 텐데. 자, P이면 Q가 참인 거래.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헷갈리면 주어진 조건 P의 진리집합들을 생각해 보시고 주어진 조건 Q의 진리집합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의미가 뭐야? P의 진리집합들은 모두 Q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건의 이런 관계를 보고 집합의 세계에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즉 P이면 Q이다는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의미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선택지 2번. 나머지는 다 안 되겠죠. 특히 선택지 1번 같은 거 실수하면 안 돼요. x가 0 이상이면 x 제곱하면 0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x 제곱 이런 식으로. 이게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집합의 세계.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한 이게 11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1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11번도 고민해 보세요. 11번. 이제 명제와 집합을 막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명제와 집합을 막 연결 지을 거예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P이면 Q이다 라는 의미가 P의 진리집합은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 아직 대우를 안 배워서 좀 귀찮은 문제들이 섞여 있네요.
수 없지. 자, 각각의 선택지를 내가 이렇게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좀 해놨어요. Q이면 P이다는 진리집합의 세계로 치면 라지 Q가 라지 P의 부분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 보니까 라지 Q가 라지 P에 속해 있죠. 얘는 참, 얘는 오케이. 이렇게. 선택지 2번 Q이면 R이라는 라지 Q가 라지 R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얘도 오케이. 맞죠? 선택지 3번 대우를 아직 안 배워서 그 명제 그대로 판단해야겠네요. not P이면 not Q다는 진리집합의 세계로 해석을 하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라는 겁니다. 선택지 3번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아 맞네요. 맞아.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겠죠. 오케이. 4번이 아니죠. P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은 포함 관계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그럼 이제 14번 한번 풀어보시죠. 14번. 뭔가 어떠한 스킬이라던가 뭔가 어떠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논리를 따지는 단원이다 보니 나도 설명하기가 되게 난감하고 좀 우리 수학할 때 항상 이런 느낌이에요. 명제단 수학하는 거 같지 않아요? 상황을 뭔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뭔가 상황을 표현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가조건 해석해보자. A의 모든 원소인 X는 절대 B의 원소가 아니래. 그러니까 모든 A는 다 B의 원소가 절대 아니라니까 둘이 공통부분이 아예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공통부분이 없어요. A와 B는. 그리고 나조건 보니까 어떤은 뭐라고 어떤은? 그 상황을 만족하는 단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 X는 즉 B의 어떤 원소는 C의 원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거 여기 있는 X겠죠. 어떠한 B의 어떤 원소는 C에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 서로 교집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서술표 표현해놨지만 이거 아니면 이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요. 아이고 우와 가능합니다.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둘 다 됩니다. 둘 다 돼. 다조건도 마찬가지야. C의 어떤 원소 X가 A의 원소가 아니래. 얘도 마찬가지야. 서로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옳은 거고 항상 참인 거. 그럼 뭐예요? 정답? 뭘까요?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거. 항상이니까 2번이 되겠죠. 2번. 선택지 2번. A 교 B여가 뭐죠? A 교 B여가 어제 했던 거. 교랑 여를 보면 이거 집합간의 차집합으로 해석을 하기로 했으니까 A에서 B를 빼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A가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뺄 게 없잖아. A에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15번 풀어보시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려면 이해가 되나요? 15분. 여러분들 이 문장 그대로 막 해석을 해. 그럼 혹시 이해가 돼? 어떤 실수가 그 뒤에 있는 부등식을 거짓이 되게 한대. 어떤 실수 x가 그걸 즉 거짓이 되게 하는 x가 존재하게 하는 k를 너네 구해봐라고 하는 거잖아. 이 자체 해석이 좀 복잡하고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 명제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거 명제는 이게 명제가 거짓이래 얘들아. 그러면 주어진 명제를 뭐 하면? 부정 취하면 참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얘를 부정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럼 이거 주어진 명제 부정 취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항상 참이다로 문제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참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랑 2차 부등식 풀면 되잖아.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가 1, 2, 3, 4. 왜 내가 아까 초반에 엄청 그래서 강조했잖아. 명제는 어떤 명제가 거짓일 때 부정을 취하면 참이 된다라는 그 성질을 이용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게 하나의 스킬이다. 접근법이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우리 잘 활용해보자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보시고 정리되셨으면 16번을 한번 또 고민해보세요. 명제만 부정해서 저런 성질을 써야 돼요. 막 이제 나중에 조건을 부정해가지고 얘는 왜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명제만 더 붙을 수 있어요. 명제만. 가랑 나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는 거죠. 모두 참이 되는 모두 둘 다 참이 돼요. 그러면 0보다 큰 어떤 실수 x들은 어떤 실수 x는 1-a보다 작대. 0보다 큰 어떤 실수 단 하나라도 1-a보다 작은 걸 만족시키면 얘는 참이 되거든. 그치? 그럼 1-a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건 그냥 해석해도 되지 않아? 즉 0보다 큰 어떤 아주 작은 실수 하나라도 1-a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1-a 자체가 0보다 커가지고 되면 그냥 저건 항상 참 아닌가? 그치? 예를 들어 x,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조금이라도 커. 그러면 x가 여기가 0인데 여기가 1-a인데 이러면 뭔가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다 하나라도 있을 거야. 그래서 가조건은 a가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해석이 되겠죠. 범위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 나가 문제인데 조건 나가 좀 어려운데 조건 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x가 음수래 음수. 모든 음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래. 여러분들은 이 부등식을 그럼 풀 거 아니야. 이 2차 부등식 풀 거 아니야. 이 2차 부등식 풀면 두 가지 해석이 되지 않아? 이건 언제야? 이거는 a 더하기 2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해석할 거고 이거는 뭐야 언제야? a 더하기 2가 2보다 커버리면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a 2가 더 크거나 같으면 2 이상 a 더하기 2 이하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건데 문제에서 모든 음수에 대해서니까 이거 지금 그냥 항상 참 아니야. 이거면 그치? 이걸 풀었어. 이걸 풀었더니 이게 나왔어. 그러면 모든 음수는 여기에 해당되잖아. 지금 어디야? 그렇지 않아? 모든 음수면 여기에 해당되잖아. 이거의 모든 수 x에 대하여 이거다라는 건 얘가 여기에 지금 부분집합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모든 음수 여기에 해당되는데 얘는 항상 참이야. 얘는 참이야. 참. 항상 참. 지금 이 범위면 a가 이 범위면 항상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0보다 크다에서는 저 명제는 항상 참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 이거. a가 0 이하일 때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뭔가 조건이 붙지 않아? 모든 음수가 얘한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지, 그렇지? 그래서 a 더하기 2가 0 이상이다라는 해석이 돼야죠. 그래야 모든 음수인 x들은 여기 안에 들어있다가 될 테니까 x가 2 이상이다에 들어있지 않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니까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 거기다가 이것까지 합치니까 되는데 문제에서 맨 처음에 이거 하나 찾아본 것까지 있어요. 다 합치면 즉 합칠 게 뭐냐? 이거 합치시고 이거 합치시고 이거 다 끝까지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네. 최종적인 정답이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이다 라고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다 합치면 이게 좀 어려운데 해석이 각각의 해석이 좀 복잡한데 즉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봐왔던 시선들을 이 한 문제에 다 쏟아내는 거거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시선을 정리하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이면 어떤 조건이다라는 이제 구성으로 이루어진 명제, 두 개의 조건으로 구성된 명제를 바라볼 때 이거면 이거다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앞에 있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들이 뒤에 있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냥 보는 시선이 제일 빨라요. 이게 제일 편해 이해가. 그래야 이거면 이거다가 되니까.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어떤 실수 단 하나라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니까 1-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얘도 같은 의미야. 모든 음수는 여기에 해에 들어있어야 돼. 그럼 여기 해가 음수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해를 볼 때 키포인트는 음수인 해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처리가 되겠네 라고 가는 거니까 이때는 항상 여기 안에 모든 음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더 이상 안 봐도 돼. 근데 이때는 a 더하기 2가 0 이상이 돼야 모든 음수가 여기 안에 들어있겠지 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요? 오케이. 여러분들의 체력은 정직하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1교시 끝내고 싶습니다.